당신의 계좌를 더블업시키는 골든타임입니다. 더블밸류업 저는 정영진이고요. 빈세트입니다. 네. 우리 시장 충격이 없진 않겠죠. 살짝 밀릴 것 같긴 합니다. 예. 살밀로 갑니까 오늘은? 네, 오늘도 밀사. 크밀은 아니고 살밀. 미리사라고요? 네. 일단 밀리면 의지 말고 살아. 네. 예, 어느 정도 밀린지가 이제 약간 좀 궁금하긴 한 건데. 중요하죠. 예, 일단 우리 장우진 프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이제 넥스트 보고 계셨죠? 계속 보고 있었죠. 네. 시장 상황이 불안하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장 초반에 일단 얘기를 드리면 초반에 쫄면 안 된다. 초반에 절대 파시지 마시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이제 미국 시장도 반등이 좀 나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유가의 상승 흐름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아침에 던지지 말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장 초반 분위기는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6%,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2%인데 두 종목 다 아까 장 초반의 분위기는 더 안 좋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현대차도 지금 마이너스 2.4%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장 초반에 3% 이상 하락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을 던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분명히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쪽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우려할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네. 코스닥은 이제 상황이 좀 더 안 좋습니다.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정말 크게 하락을 그래요? 하고 있다라고 크게 하락은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지나치게 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장이 분위기에 비해서 진짜 세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전후 상황에 비해서. 네. 네. 이 정도면 사실 이 정도 뭐 전쟁 터져 뭐 이러면 옛날 같으면 진짜 두드려 맞는 날이잖아요. 코스피 지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두드려 맞는 날인데 이거 오른 거 그동안 쭉 지난주만 한 7%, 7.5% 오른 거 아닙니까 코스피가? 네. 그거에 비하면 아무 일 없어도 요 정도 조정은 충분히 난 받아줄 만하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 정도 조정이면 이건 난 사실상 상승이라고 본다. 네, 사실 상승. 사실상 네. 상승. 사실상 이거 상승이다. 정프로는 또 그렇게 봅니다. 네. 되게 의미 있는 말씀 같고요. 제가 장우진 프로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은 쫄지 마라, 던지지 마라를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던지는 것보다 대기 자금이 100조입니다. 네. 오늘 사야 됩니까? 아침에는 좀 사셔야죠. 네, 오늘 아침에는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려가 좀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그러니까 장을 좋게 본다면 안 살 이유는 없다. 그리고 아직은 대세 네. 상승상에서 크게 뭐 영향이 있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사시는 거 아침에 사시는 것들은 괜찮은데 근데 이거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란이 일단 시장에서 안정을 찾은 이유는 이란의 지도부가 완전히 붕괴됐고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가 대부분 파괴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란의 공격 여력이 좀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 그리고 이란의 해군력도 굉장히 약화됐으니까 네. 그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좀 이어질 거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붙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나는데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한 보름 정도는 조금 걱정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보름. 네, 보름 정도. 네. 호르무즈 해협이 과연 진짜로 그냥 원활하게 이어질 거냐고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보면 유조선이 한 5척 정도 격침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란의 세력들을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미국이 지상전을 투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고전을 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보다도 더 넓은 지역 그리고 엄청난 이제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상군은 어려울 것 네. 같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란의 어떤 군사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정말 이제 원활하게 만들 수 있을 거냐가 첫 번째 관건일 거고요. 네. 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보타지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국가의 유틸리티나 어떤 에너지, 인프라 이쪽을 만약 공략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이란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만약 공격한다. 그러면 시장이 정말 급격하게 갑자기 한번 탁 맞을 수 있거든요. 그거 이슈가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 그럼 이번에 전쟁이 언제 끝날 거냐라고 보냐면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과 어떤 협상이 나서기 시작한다. 그러면 안정을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 이 세 가지 뉴스를 비교해 보면서 시장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을 관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건데. 근데 네. 말씀을 쭉 들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 시대에 이란발 사태 딱 터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적시성 있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수 이제 투자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시나리오들은 우리가 거론하는 가장 근간에는 잘 될 거야. 이런 게 깔려 있지 않나요? 잘 될 거야.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어제도 보면 카타르 LNG 시설이 폭발이 됐는데 네. 카타르 LNG가 이제 생각보다 전 세계 LNG 공급량의 한 20% 정도 차지하는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여기가 추가적으로 공격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산유 시설 이런 쪽이 공격을 받는다고 하면 이러면 유가가 정말 한 80불, 85불, 뭐 90불 이렇게 탕 쳐버리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오늘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좀 더 길게 보시고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버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침에 좀 들어가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는 그래도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고 볼 거야 라고 한다면 한 2주 정도 좀 관망을 하면서 친미 정권이 들어서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정프로님한테 좀 일찍 물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6,000p 깨지고 시작합니까? 6,000p. 네. 지금이 얼마냐. 동시효과 상으로는 네. 살짝 깨지는데 깨지고 시작은 하죠. 그래요? 네. 깨질까요? 지금 몇 포인트인데 나는 몇 포인트인지 모르겠어. 몇 포인트? 근데 예상이 지금 5,900포인트네요. 요거는 마이너스 5% 정도. 마이너스 5%? 네. 왜 마이너스 안 5% 가지. 나오지? 네. 마이너스 5%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안 가, 우리는. 근데 지금 예상이 마이너스 5%인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진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안 간다고. 안 가겠죠. 네. 안 간다고. 네. 마이너스 한 예상이 그래서 신기하다고요. 2.3 정도로 아마 시작할 거예요. 그래요? 네, 마이너스 5까지 못 가. 네. 우리 시장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중간에 안 간다고. 우리 동시효과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4% 중후반으로 다시 마이너스 살짝 올라오는데 못 갑니다. 안 간다고 그렇게 나는. 네. 오케이. 지금 동시효과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 그리고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한 5% 정도 되는데 네. 만약에 이게 정말로 이 정도 가격이 시작된다 그러면 받는 게 맞죠. 오늘은. 하여튼 안 갑니다. 전 안 갈 거니까 그렇게들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한번 쭉 봐주세요. 지금 삼성전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시효과 여기 잠깐 보여주실 수 있다 그러면 동시효과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10% 가까이 삼성전자가 지금 체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0이요? 네. 지금 동시효과. 지금 호가창에 네, 호가창에. 네. 왜 그래?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받으세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지금 마이너스 5% 동시효과로 나와 있는데 좀 이상하네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0%가 동시효과인데 네.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5, 절반밖에 안 되네요. 그러네요. 근데 뭐 일단은 지금 이 동시효과는 의미가 없을 거고 다시 안 반등이 돼, 안 나올 돼. 거긴 합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마이너스 5%까지 올라왔네요. 마이너스 3도 많아. 마이너스 한 2점 몇이에요. 네. 그렇게들 알고 계세요, 다들. 지금 예상 호가가 마이너스 3%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네, 그거 현대차가 그리고 마이너스 한 3% 정도 하락 네.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전체적인 시장은 역시나 방산주가 일단 급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조선은 방산이랑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도 강세를 보이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산은 그냥 방산 자체를 지금 같은 이슈라면 방산을 그냥 베팅하시는 게 맞고 지금 조선보다는 방산 쪽 자체가 낫다. 그리고 방산 쪽에서 또 보면 지금은 가장 좋은 건 이제 LIG 넥스원 쪽이 낫겠죠. 왜냐하면 현재 미사일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중동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시스템 그 구축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LIG 넥스원이 천궁을 기반으로 해서 천궁. 이제 이렇게 방공망 구축에 네.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빠른 납기 그리고 지금 포탄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많이 소진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쪽은 그래도 빠르게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 어떤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LIG 넥스원 쪽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그 이란이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어떤 리스크였는데 만약에 정권이 친미 정권 좀 어렵긴 하겠지만 친미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방산에 대한 수요는 중동 쪽에서 좀 덜 할 수 있지 않나? 방산에 대한 수요가 이란이 빠지면서 이제 줄 수도 있지 않냐라고 그러니까 하시는 거죠. 이란이랑 이제 이스라엘이 제일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제일 큰 두 부딪히는 세력들인데 만약에 한쪽이 완전 무너지면 네. 그럼 좀 이게 덜하지 않나? 이란이 만약에 정말 친미 정권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네. 지금 이란의 정치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기보다는 종교 지도자가 지금 제거된 상태잖아요. 그럼 이란이 설사
친미 정권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세력에서 테러 세력들이 남지 않을까요? 아, 네,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친미 정권이 들어서도 아마 거기에 반발하는 그렇죠. 남아있는 뭐 토호 세력들이나 이런 세력들이 당연히 있을 수 그렇죠. 있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반발할 가능성은 굉장히 커요. 하긴 그렇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그 무기들이 뭐 외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외쪽으로 돌 수도 있다고 보고 있으면 그럼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은 오히려 중동 내에서 더 커진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란은 이제 사후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겠지만 네. 이란의 분열이 가장 리스크이고요. 음. 지금은 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출구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출구라는 것은 협상의 형태로 좀 더 긍정적인 시기로 출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에 시장은 이제 베팅하고 있는데 네. 자 장우진 프로한테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럼 오늘 어쨌든 동시효과 기준으로 보면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급등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렇죠. 우리가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살짝 밀리는데 이럴 때 급등하는 거를 따라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살짝 밀렸을 때 밀리면 사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다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네. 오늘 에너지 주식을 제가 강하게 사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방산 쪽 수요는 늘어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미 이제 UAE와 저희가 그 계약도 했잖아요. MOU 네, 체결했었고 중동 쪽으로 방산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난주부터 이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방산 쪽은 뭐 눌렸던 것도 있고 하니까 반등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SOL 지금 23%뭐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격 매수하는 거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HMM 지금 해운주도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주도 보면은 왜 오르냐 이게 물동비가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하는 거잖아요. 실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런 해운주들이 많이 상승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추락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데 여기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좋고 이제 가격이 계속 좋을 거냐라고 본다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베팅은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SOL 상한가네요? SOL이 지금 2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도 기록했다가 지금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이 가격은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뭐 사실 방산도 꽤 많이 그동안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평가하시기에 이 정도 가격이면 아직은 뭐 충분히 괜찮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산주가 주가가 엄청 비싸지는 않고 그리고 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수출 물량들이 반영이 되면서 방산주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 수주가 얹어지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업다이즈가 열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래는 동유럽 쪽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수요가 있었다 그러면 그쵸, 이제는 그쵸. 중동 쪽 시장이 더 열리면서 들어가는 거라서 여기에 대한 추가 수주에 따른 업사이드 모멘텀이 있지 않나. 크게 이제 몇몇 회사들이 카이는 이제 뭐 전투기 쪽, 네, LIG 넥슨은 미사일 중에 방어 쪽 그렇죠. 맞나요? 네, 예, 그리고 공격도 하죠. 네. 한화 시스템은 하나 시스템 이제 전자전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 백업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갖추고 전략 시스템 네. 이런 게 있고 또 어디지? 로템? 현대 로템은 K2, 전차, 네 K2 전차고 그다음에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인데 에어로스페이스. 중동은 전차가 필요가 없어요. 중동은 전차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거의. 그래요? 그렇죠. 거기는 거기 지상전으로 미사일만- 들어가지 않으니까 거의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 쪽이 더 중요하고 항공 전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동유럽 같은 경우에 특히나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 전차가 많이 들어갔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밀고 들어올 거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전차로 막아야 되니까 네네. 그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런 이제 성격에 맞게 전쟁이 어디서 사실 이제 전쟁을 두고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요건 이제 그냥 시장을 보는 뭐 네. 프로그램이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여튼 그 전쟁의 성격 혹은 지역에 따라 그런 방산 업체들이 더 크게 혹은 더 작게 반응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그런 분위기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방산과 오늘은 에너지가 제일 크게 움직이고 있고 해운도 이제 크게 움직이고 있는 네, 해운도 그런 움직이고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럴 때 계속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주도주였는데 살짝 기대만큼 밀린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상승폭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었던 전자닉스를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전자닉스가 뭐 그렇게 밀린다 초반에 강하게 밀린다 그러면 저는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한 마이너스 한 4%대 정도,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한 4%, 둘 다 한 4% 정도 안팎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밀린다고 치면 아침에는 좀 받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한 2주 사이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거를 조금 견디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저는 이번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요? 왜?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포모장이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근데 포모장 이후에
이렇게 흔들렸어요. 흔들렸는데 이걸 이기고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심리는 뭐가 되냐면 사야 된다요. 네, 그때 심리는 진짜 굉장히 격하게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방선거 이전에 제가 이제 엘리엇 파동으로 얘기하는 상승 오파가 나오면서 정말로 시장에서는 주식 안 사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다. 자, 말씀 중에 정프로님이 역시 맞췄습니다. 뭐죠? 6천 이상에서 시작하네요. 아, 그럼요. 에이, 우리 시장이 그렇게 네. 약할 수가 없어. 한 자, 우리 6,100쯤 되나? 맞습니다. 우리 시장 시작했는데요. 네. 네. 자, 6,114. 14포인트. 예, 요 정도로 그렇죠. 요 정도면 뭐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얼마나 그러니까 맞았어요? 이제 뭐 네. 막 데이터가 하나씩 나오는데 저희 전자가 하나씩 마이너스 HTS에서 좀 나오나요 지금? 네, 전자가 지금 마이너스 3%에서 지금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이 네. 나오고 있고 밑꼬리 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한 3% 정도 출발을 해서 역시나 밑꼬리 좀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네. 현대차도 마이너스 한 2.8% 밑꼬리 달면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전쟁 터졌는데 6,000피 사수했으면 이 이유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흔들릴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 변동성을 견뎌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 변동성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심리가 급격하게 돌아서면서 지금도 자신감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심리가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어제 장 안 열린 건 진짜 장으로서는 진짜 다행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네. 아니 어제 네. 장을 열렸으면 아마 이렇게 탄탄하게는 못 갔을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갑자기 우리나라가 처음 이제 열리는 장일 거 아니에요, 거의.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호르무즈해협은 사실 데이터상으로서 아시아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장이 어제 열렸었다면 이것은 가정인데 상당히 좀 뼈아팠을 거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시장은 항상 똑똑하잖아요. 어제 이런 악재가 오늘 어떻게 반응할지가 되게 궁금한데 네. 어쨌든 시작은 6,000피를 사수해서 시작했다. 저 의미 있어 보이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위기인지 좀 이제 데이터가 많이 들어왔을 테니까 전해 주신다면요. 네, 코스피가 외국인이 6,700억 정도 초반에 이제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반에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강하게 순매도하면서 출발하고 있다. 근데 개인이 4,350억 원, 기관 2,330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1,600억 정도 순매수가 나오고 있어요. 요거를 만약 ETF랑 연계해서 본다 그러면 뭐 개인이 진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선물 시장은 개인이 3,000억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도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물 쪽에서 우리나라 시장 안 좋게 보는 거 더 느껴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은 개인이 688억 순매도, 외국인이 363억 원 순매수, 기관이 335억 원 순매수. 좀 다르죠. 네, 코스닥에서의 영향력은 오히려 좀 제한적이라고 기관 외국인에서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정책에서 계속 코스닥 부양책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대형주가 뭐 전 더 올라갈 거라고도 보고 있긴 하지만 그 위에 코스닥 중심으로 자금이 돌 가능성을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기아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집니까? 낙폭이 좀 크네요. 기아가 단기에 좀 급등했으니까요. 뭐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자동차 기업들이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 수요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우려가 될 거고. 아니, 현대차는 그래도 뭐 한 3% 안쪽인 것 같은데 기아가 너무 큰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현대는 지금 피지컬 AI 관련해서 확실하게 엮여 있고 지난주에 근데 반대로 물어보셨잖아요. 기아가 이렇게 오를 게 있어요? 라고 반대로 물어보셨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또 한번 맞을 때는 또 강하게 맞을 수도 있죠. 네. 그렇지. 네. 이유 없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조금 덜한 이유로인데도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 지금은 빠질 때는 또 더 크게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현대차와의 주가의 상관관계를 놓고 보면 두 자릿대 하락폭은 좀 과하죠.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지금 마이너스 한 6% 정도 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마이너스 6까지 갔어요? 네. 제가 보는 건 이제 12% 이렇게 빠졌길래 뭐 이렇게 많이 빠졌나 했더니 그 정도는 아니고. 네, 한 절반 정도 만회했습니다. 그 정도는 네. 근데 지금 이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여기서 전고점 뚫고서 올라갔어요. 전고점 뚫고서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에서 잘만 버텨준다 그러면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는 버텨줘야 되는 거 아니면 조금 더 밑에 가도 상관없어요? 일단 전고점에서는 여기서는 버텨줘야죠. 이 자리를 버텨줘야 돼요. 그 자리는 버텨줘야 된다. 네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게 네. 그 지지선이 된다 그러면 추가 반등이 나올 자리라고 보고 싶고 네. 그다음에 현대차도 비슷하죠. 현대차도 이렇게 전고점 뚫고 2방 올랐어요. 네. 제가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2번 연속 딱 네. 올랐고 금요일에도 올랐죠. 그리고 네. 조정이 나오는데 이런 조정은 보통 기회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근데 오늘 현대차 90만 원 목표 주가 보고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AI 기반으로 해서 현대차에 대한 재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도요타와 밸류에이션 비교 드리면서 도요타랑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왔는데 이게 글로벌 1위 프리미엄과 로봇에 대한 프리미엄을 생각한다면 저는 로봇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난주에 현대차가 굉장히 강했죠. 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1.8% 올라가면서 역시나 방산주 굉장히 강세. 그다음에 하나오션이 4%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조선주가 방산을 여겼기 때문에 가지만 방산만큼은 가지 못할 거라고 했던 게 그대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려아연이 2.27% 상승하고 있는데 고려아연은 금 가격 상승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HT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역시 좋고요. 그다음에 현대로템 9.5% 상승하고 있는데 현대로템 윗골이 굉장히 빠르게 달고 내려오는 거 보이세요? 네, 여기 윗골 굉장히 빠르게 달고 내려오잖아요. 여기 네. 보시면. 네. 현대로템의 K2 전차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일 거다. LIG 넥스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LIG 넥스원, 상승주에 생각보다 없네. 상한가 같나요? 아니요, 밀린 것 같아요. 밀렸어요? 네. 넥스원, LIG. 방산주도 생각보다 좀 밀린 것 같습니다. 네. 아니야, 올라가네. 25%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25%? 네, 확실히 현대로템이랑 LG 넥스원이랑 좀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네. 지금은 항공 이런 쪽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넥스원이 훨씬 강한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미사일 쪽은 좀 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네 하고 있죠. 같이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죠. 그럼 한국항공우주가 4%,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가 지금 12.4%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주력이 K9 전차, K9 그 자주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LIG 넥스원 쪽이 조금 더 붙는 흐름이다. 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석유 유가 오르는 한국석유, 미창석유, 흥구석유 네. 대표적인 테마주 급등하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흥하해운도 이제 물류 관련해서 항상 이제 급등하는 테마주 중에 하나예요. 네, 여기도 한 상한가 가까이 지금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이 항상 이런 이벤트에. 그렇죠. 자, 네. 장우진 프로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은요. 대기 자금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코스피 오늘도 아직 뭐 성급하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큰 걱정은 아니에요. 예상대로 됐다라고 했었는데 네. 관건은 코스닥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닥이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3% 하락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네요. 네, 생각보다 이제 코스닥 쪽이 뭐 잘 버티고 있고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오히려 코스닥을 사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던지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코스닥을 사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지금 9시 6분 기준으로 개인의 순매도가 2,100억, 외국인은 1,660억, 기관은 558억 사고 있죠. 네. 제가 볼 때는 개인은 이거 팔아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자라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뭐 대형주 빠질 때 좀 사줘야지라고 하는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건데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외국인이 이렇게 사주고 하는 코스닥 쪽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정부에서 밀고 있는 코스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마련이 되고 있고 특히나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자금 들어오는 게 본격화되면 코스닥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말씀 때문에 연기금이 아직은 오리무중이지만 네. 코스닥에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미리 가서 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같이 불안하면 우리가 확실한 다 코스피를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상당히 뭐 전자닉스를 지난해부터 계속 좋게 본 사람 중에 하나지만 왠지 코스닥이 2분기 때 큰 자금이 몰려온다면 이럴 때 정말 코스닥을 좀 담아둬야 되나? 네, 담아둬야. 네, 아니면 또 상대적인 포머가 엄청 심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보름 동안 요동칠 텐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고민이 많네요, 코스닥. 주변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주변에 저한테 이제 뭐 사면 좋아요라고 물어보면 거의 100이면 100 코스닥 ETF 사두세요. 코스닥 150 ETF 사두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별 종목은 분명히 이제 부침이 있겠지만 코스닥 150 쪽은 굉장히 세게 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번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포모장이 엄청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쪽의 정책이 많이 집중된다 그러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3월 10일부터 모멘텀들, 그러니까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모멘텀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뭐 타임폴리오라든가 다른 자산운용 쪽에서 코스닥 기반의 액티브 ETF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죠. 네. 그런 자금들 들어온다고 하면
코스닥 시장이 셀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좀 길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완전 장기 말고 중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 정부가 그 금융위에서 100조 원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그렇죠. 가동한다고 그래서 와, 100조 원이 사실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 자금 100조 원, 기관 자금 100조 원.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 뭐 그렇게 밑으로는 크게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아까 사실상 상승이라고 했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상 상승이다 오늘은. 네. 네. 그래서 뭐 마이너스 2% 나와도 거기까지는 상승이다. 네, 마이너스 한 4, 5% 나오면 그건 이제 좀 조정받고 하락을 약간 한 거지만 한 2, 3%까지는 이건 상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례 없이 장 후반에 우리 장이 양전하면서 마감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오늘 네. 양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왜 그 가능성을 닫아두고 계시죠?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네. 네. 왜냐면 이 시작을 한 2% 정도로 막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더 강한 믿음을, 왜냐면 이 정도 상황에 2% 빠졌어? 야, 그럼 더 간다는 신호잖아. 그럼 굳이 내가 내일 사거나 모레 사면 오늘보다 당연히 더 비쌀 것 같은데 네. 왜 지금 안 들어가지? 이런 생각 하실 거란 말이죠. 포모.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이 우리 한 8조 정도 팔았죠.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죠. 왜 이렇게 파는 거야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좀 꺼림직한데. 네. 왜 이렇게 팔아?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지금? 근데 그때 이제 리밸런싱 얘기 드렸었잖아요. 네. 블랙락 그 리밸런싱하면 실존율도 순매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거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패시브 자금들은 계속 나와야 될 거예요. 외국에서도 지금 한국의 비중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비중 계속 덜어내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런 작업들은 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비중 덜어내면 나중에 연말쯤 가서 후회 많이 할 텐데 거기들. 근데 기계적인 거니까 후회할 게 없죠. 어차피 거기서 정해진 숫자에 맞춰서 MSCI의 그 개도국에서 보면 한국의 비중이 있을 거잖아요. 네. 한국의 비중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면서 비중이 원래 지켜야 될 비중보다 올라왔으니까 그거 덜어내는 건 기계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쪽은 뭐 신경 안 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연간 계속 산다, 담아둔다, 조정하면서. 담아둔다. 아니 팔고 있죠. 그러니까 비중에 따라서 연간 비중을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비중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점점 이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연기금 비중 조절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쪽에서 한국의 비중을 조절할 거냐라고 뽑으면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뭐 그 미국의 또 ETF들도 새로 이제 막 생기고 하면서 들어올 거예요. 네. 자금은. 네. 네. 아니 그 제가 보는 이 수치가 많습니까? 이거 달러원이 지금 하락합니까? 달러원이 오르고 있는데 1,460원 정도. 오르고 있나요? 네. 이거 좀 레그가 있구나. 네. 지난주 금요일에 1,430원이었기 때문에 1,460원은 오른 겁니다. 네. 강하게 지금 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480원까지 봤던 게 지금 1,460원이니까 생각보다 환율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정도면 뭐 버티고 있다. 그렇죠. 전쟁 상황에 1,460원 정도면 역시 이것도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외국인의 이탈에 비해서는 이제 전방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름은 잘했다, 맞고는 있다라는 건데 주식시장은 이젠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오늘 낙폭이 있다고 한다면 글쎄요. 오늘 버티는 것들은 또 이벤트일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계속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고민이 많아요. 사람들이 떨어지는 걸 잡아야 되나 오르는 걸 타야 되나 그 단기간에.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이벤트 불확실성이 터졌기 때문에 굳이 한 8대2 한 7대3 정도 무게를 두자면 떨어진 겁니까 오르는 겁니까? 현재 주도주가 꺾이는 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면 주도주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도주가 꺾였을 때 담는 것도 괜찮죠. 근데 비중이 없으시다. 그러면 반도체 좀 사봐도 괜찮겠지? 뭐 이런 전략으로 가셔도 된다는 거였고 반도체가 이미 많이 있고 올랐기 때문에 비중이 더 높아졌다 그러면 반도체는 좀 덜면서 코스닥도 좀 담고 현대차도 좀 담고 그런 식으로 비중을 좀 확대,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넓혀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다른 전략을 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반도체가 없었다, 그리고 내가 살까 말까 계속 고민됐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4%,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한 4%, 3.6%, 7%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은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네.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금 1조 원 이상 아침에 강하게 들어오면서 전자와 닉스가 장 초반보다 오히려 더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5%, 현대차도 지금 5% 정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의 하락을 약간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물론 변동성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확실하게 편하게 보려면 난 좀 더 있다가 볼란다. 뭐 3월 중순 이후에 확실하게 뭔가 정해진다면 그때 볼란다라고 하셔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면 뭐 오늘 좀 들어가서 나는 변동성 견디고 상승하는 거 노릴 거야라고 하시면서 들려와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향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략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 우리나라에는 그 리스크를 즐기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기는 해요. 많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죠. 네, 옵션도 엄청나게 활성화돼 있고. 그죠. 네. 옛날에 막 FX 뭐 이런 것도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ELW 엄청 많이 하시고 막. 네. 그렇죠. 참. 근데 이제는 좀 정상적인 시장으로 좀 더 그분들이 이제 훨씬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안정적으로 가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져야 되는데 너무 단기 어떤 흐름에 베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 투자자들 나가라 막 약간 이런 운동까지 있거든요.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흐름을 너무 이렇게 막 크게 변동을 시켜버리니까 니들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게 피곤해 너무 힘들어 약간 이러면서 한국 투자자들 제발 좀 나가라. 약간 이런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지금 실제 온라인 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레딧 같은 데서 막 얘기하나 보죠. 네. 자, 하여튼 다시 한번 뭐 시총 상위주들 쭉 보니까 하락폭이 조금 더 커졌나요? 네, 커졌습니다.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2.4%까지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2.3%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자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한 4%대 하락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가 3.8%, 그다음에 현대차가 마이너스 5%,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대부분 조금 조정 나오는 흐름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29% 올라가면서 상한가 지금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빅텍도 방산 관련된 데 26% 올라가고 있고 퍼스텍 24%, 한화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수혜를 보는 건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이랑 확실히 꼭 집었어요. 방산 관련해서. 그래서 한화 시스템이 지금 24%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O일 정유주 지금 22% 올라가고 있고 해운주인 대한해운도 22%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확실히 해운, 그다음에 정유, 해운, 그다음에 방산 쪽으로 단기 자금이 확 쏠렸는데 이런 쏠린 것에 대해서 뭐 더 갈 수도 있다라고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가 뭐 팍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길게 보지는 마시라. 어차피 들어오신 분들은 단타하려고 들어오실 가능성이 많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길게 보면서 장투해 되나요? 이렇게 절대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고요. 코스닥 쪽에는 한 4, 5% 빠진 게 뭐 수두룩하네요. 수두룩하죠. 네. 시가총액 상위에서 봐서 코스닥에서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5% 빠지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2.7%,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4%, 삼천당 제약이 마이너스 4.5%,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봇도 지금 5%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이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 그거 기억나세요? 에인드바이오. 에인드바이오가 신규 상장됐고 이제 3개월 락업 풀릴 때 이때쯤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20%가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 부진한데도 지금 7%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 회사 자체로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오버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거 씹어먹고 미리 올라간다는 건 시장에서 이 회사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 내용이 뭔지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는 10% 넘게 오르고 있는데 여기는 뭐 게임 하나가 뭐 대박 났나? 그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드디어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붉은 사막 이제 나와요? 나온다고 이제 얘기가 이제 되고 붉은 있죠. 사막이 도대체 언제 나오나 했더니 이제 인류에 뭐 이루어지지 않는 꿈 중에 하나. 그죠? 2년이 아니고 몇 년 됐죠. 그죠? 진짜 오래됐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나오는군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존재하면서 붉은 사막 출시가 초읽기다. 뭐 이런 기대감이 이제 펄어비스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냥 원유, 정유, 에너지 이렇게 키워드가 꼬집어질 수 있는데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역발상은 아니지만 살짝 비껴가 있는 오늘 원전 관련돼서 한번 쭉 차트 좀 보여주세요.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전기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마이너스 2.8%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6%, 현대건설이
마이너스 1.7% 많이 안 빠지네요. 원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냐면 유가가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오르면 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신재생부터 시작해서 원전이다.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트럼프가 한 일주일 전이었을까요? 연두교서에서 SMR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게 지금 쏙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여전히 그 모멘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좀 뭐 원전은 계속해서 수요가 지금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뭐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직 수주도 본격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주들이 나오면서 방산처럼 기대감 붙고 갈 수 있다. 뭐 방산 보시면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대감만 있던 상태에서 실제로 그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다음 동유럽 쪽에 수주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서 기대감 붙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실적이 올라왔죠. 여기 플러스 알파로 중동 쪽으로 확산됐다는 기대감까지 붙었잖아요. 그럼 원전을 보면 지금 원전은 기대감으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에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아직 수주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럼 이런 그 실제 수주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 수주가 이어진 게 이제 실적으로 이어졌을 때 그럼 플러스 알파 이것까지도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관심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길게 보고요. 네. 네. 그 뭐 질문 하나가 좀 들어왔었는데 게임주는 이게 이제 게임 출시를 앞두고 한번 오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네. 게임 출시돼서 반응 좋으면 또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이 나오는 때 뭐 오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언제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언제가 게임주가 이게 좀 상승 탄력을 많이 받는 시기입니까? 게임 출시 한 달 전? 네. 그때가 좋아요. 네. 한 달 전부터 한 보름 전? 게임이 이제 잘 된다는 가정하에 뭐 잘 된다고 일단 가정을 하죠. 네. 네, 그리고 올리는데 네. 뭐 그 전에 또 다 팔고 나오시더라고요. 네, 요즘은 이제 게임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게임 나와서 잘 된다 이래도 뭐 크게 영향이 이렇게 막 아주 대박 아니면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되는데 네. 예전에 뭐 서머너즈 워라든가 뭐 리니지 모바일처럼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게임은 또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NC소프트 최근에 뭐 아이온 2라든가 뭐 리니지 클래식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실적이 좋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크게 못 가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식 시대에 주식이 게임보다 더 재밌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게임할 동인이 좀 많이 사라졌군요. 네, 주식이 뭐 다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분도 독특하신 분이에요. 네. 자, 네, 6,100선은 그래도 사수하고 있다 이런 말씀. 6,100. 네. 좀 빠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6,100 정도는 우리가 네. 지키고 있다. 하긴 우리가 6,300까지 찍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또 뭐 특징주나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만한 거 있으면 한두 개만 더 짚어주시고 네. 네, 한번 마무리 좀 해볼까 싶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특이했던 동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그 엔비디아가 루멘텀 홀딩스랑 그다음에 코이런트에 20억 달러 투자를 했어요. 각각 합해서 이제 20억 달러면 한 3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왜 투자했냐? 두 회사가 공통적으로 그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리선 지난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구리선 기반으로 들어가는 게 전력도 많이 먹고 발열도 나고 속도도 느리고 한데 이걸 광통신으로 바꾼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광통신 관련된 기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광통신 12% 상승하면서 그 흐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장주는 성호전자거든요. 성호전자 오늘 8% 올라가면서 다른 섹터들이 크게 못 간다고 해도 지금 전쟁 관련된 주식이 아닌 섹터 중에 테마 중에서 지금 가는 건 실리콘 포토닉스 쪽이다. 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네요. 자, 그럼 오늘 시장은 우리 프로님이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그래도 꽤 외부적인 충격이 아주 작지 않을 법한 시장이긴 했는데 네. 그 충격의 정도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 스타트 이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개인들의 대기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다. 확실하게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빠지면 사자라고 하는 밀사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들이 버티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1조 4천억 가까이 지금 뭐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피만 선물에서도 지금 외국인의 순매도가 한 3천억 가까이 누적되고 있으니까 현물과 선물 앞에서 1조 7천억 정도 이제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건 개인이 매수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이제 대형주들의 어떤 반등 나올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아직은 이제 하락하고 있지만 네. 높다고 보고 있으니까 뭐 지나치게 현재 상황에서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일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지상군 안 들어간다. 뭐 이 정도 소식일까요? 아니면 이란이 지금 무기가 다 바닥났다. 이런 소식이 나올 때가 친미 정권이 들어온다. 그 네. 이슈가 그러니까 있으면. 지금 트럼프가 내가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을 만한 그런 유화적인 인사가 들어온다. 그게 가장 긍정적인 소식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가 또 공격적인 것들 약간 좀 뒤로 수위를 늦춘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79년도 혁명의 주인공 누구였죠? 호메이니. 호메이니. 네. 손자 얘기 좀 나오는 것 같던데, 그렇죠? 호메이니 손자. 그럼 뭐 똑같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개혁파라서 그게 좀 상당 다르네요. 부분 내부적으로도 지지를 받고 외부적으로도 어. 개혁을 할 수 있는 뭐 호메이니 손자 가능성이 좀 있다. 제가 좀 서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호메이니 네. 손자. 근데 무슨 왕정 국가도 아니고 음. 손자가 또 대를 이어서 받으면 좀 네. 그렇지 않나. 여튼 뭐 그거는 이란 국민들이 알아서 할 문제겠습니다만. 네. 이건 하여튼 전쟁은 빨리 좀 끝나야, 그죠? 그럼 시장을 떠나서도 빨리 끝나야 네. 희생도 좀 적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좀 해봅니다. 네, 지난해 6월달에 12일간 했죠? 어떤가요? 지난해 6월달에 12일간 했죠, 전쟁을? 전쟁을요? 네. 이란하고 저 굉장히 이스라엘하고. 빨리 끝났죠. 그렇죠. 작년에. 12일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시간에도 요 이슈를 좀 더 다뤄주시는 거죠? 네, 이제는 정말로 이렇게 한 2% 남짓, 더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폭도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럴 때 또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셔가지고 정말 과거의 패턴, 데이터를 보면 어떨까 한번 쭉 보는 거고. 네. 그런데 데이터가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 업장에서, 지점에서 이 손님들과의 소통에서 가장 능숙한 이분 나오시잖아요. 감 좋은 분. 네, 네. 감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여의도 이정재. 이정재까지 갑니까? 네, 백인재 부센터장 오셔가지고 네. 한번 애널리스트와 PB의 맞대결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고의 분석과 최고의 감으로 네. 버무려지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우리 장훈진 프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